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메타버스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살려라 포레스트 시티 A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의 해결사, 나무,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 1.5도시의 약속, 탄소 중립,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 자, 문제를 봅시다. 1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와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이 대기 중에 배출되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대기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적어보세요. 자, 아는 5글자 단어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힌트 영상을 좀 보여주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도 같이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송도에서 개최된 IPCC 총회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게 한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자, 탄소 중립. 탄소를 재료로 만드는 거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는 이제 지구 온난화. 그치? 자, 2번. 지구 온난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적어보세요.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금 서 있을 공간이 별로 없네. 그치? 자, 이거는 자, 선생님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습니다. 적도지방 주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적도보다 북쪽인 북위도 지역조차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32배 더 자주 발생합니다. 폭염이 지금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돼 93배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3도 증가하면 남부 유럽에서는 영구적 가뭄이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보다 평균 19개월 더 오래가는 건기를, 카리브해 지역은 21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겪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건기가 무려 60개월, 그러니까 5년 증가합니다. 매년 들불과 산불로 불타는 지역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2배, 미국에서는 6배 이상 늘어납니다. 너무 끔찍하다. 그치? 자,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치? 지금 빙하가 녹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의 부피가 늘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어떻게 돼? 또 남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이 상승해. 그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화산섬이나 낮은 지대에 위치한 도시들이 점점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북극해 얼음이 녹아 생물들의 서식지, 북극곰의 서식지가 사라져가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열대 지방의 사막화 현상이 심해진다. 아까 영상이 나온 것처럼 혹한, 폭염, 가뭄, 폭우 등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나타나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기아 인구가 증가한다.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 변화와 사막화, 기상 이변 등으로 생태계 이상 변화가, 이제 생태계에도 이상 변화가 생기겠지. 자, 3번. 탄소 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계획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세요. 자, 이것도 힌트 영상을 보고 우리 단어를 써봅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LNG 등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 비중을 줄이고 현재 6.2%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량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발전량의 간헐성이 증가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등 보조 발전원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생산된 잉여 전력을 수전해를 통해 수소로 전환하여 저장했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전력, 열 및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하게 됩니다. 자, 오, 잘 봤지? 자, 그래서 화력 발전을 줄이고, 무슨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그치? 그리고 전기차와 우손차,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아까 수소전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 전기차, 그치? 수소차를, 자, 친환경 무공해차로 점점 보급을 늘리고 있지. 정부에서 지원금도 대주고. 4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것도 힌트 영상을 보고 우리 답을 찾아봅시다. CCUS가 무엇인가요? 네, CCUS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이고요.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해서 영구 격리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CCUS는 어떤 중요성을 갖나요? 우리나라에서 발전 산업 분야의 배출량이 매우 높고요. 석탄화력 발전이 유지되고 있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많은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CCUS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CCUS 기술. 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도 하고 저장하는 기술. 그치? 자, 숲을 만들면 어떻게 할지? 일단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늘려서 이산탄소를 제거하는 거죠. 광합성으로. 그리고 이산탄소를 모아서 어떻게? 지하에 저장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치? 탄소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 탄소세를 부과하여 어떻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도 하고 있대.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지. 자, 탄소 중립의 해결사.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1번. 나무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세요. 자, 나무는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모와 불에 흡수한 물로 양분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힌트 영상을 좀 보고 문제의 답을 찾아봅시다.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은 음식을 섭취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양분과 산소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양분의 정체는 포도당인데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포도당 형태로는 식물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에 잘 녹지 않도록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녹말 형태로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물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치?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 그치? 그러면 나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뭘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그치? 뿌리에 흡수한 물과 함께 양분과 산소로 만드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게 된 거죠, 그치? 이제 양분의 이산화탄소와 빛에너지, 물을 이용해서 산소와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 자, 2번. 나무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나무가 또 미세먼지도 제거해 준대. 나무는 만능인데, 그죠? 자, 미세먼지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우리 영상을 보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공기정화식물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제거할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잎 표면에 끈적끈적한 왁스층이나 뒷면 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잎 뒷면의 기공 속으로 미세먼지가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셋째,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붙는데 입자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VOC를 흡수하여 미세먼지 생성을 막습니다. 이제 실내 미세먼지 걱정, 공기정화식물로 해결하세요. 와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그치? 이 표면에는 어떻게 한다고? 끈적한 왁스층이나 털에 미세먼지를 달라붙게 하여 제거하고. 자, 잎 뒷면의 기공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흡수한 후 뿌리로 이동시켜 미생물로 분해하여 제거한대. 대단한데? 그리고 식물에서 발생한 음이온은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무거워져 바닥에 떨어져서 제거된다라는 거. 실내에 공기정화식물을 꼭 키워야겠네, 그치? 자, 3번. 우리나라 2050 탄소 중립의 추진 전략에서 산림 부분의 목표는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를 3,400만 톤 흡수하는 것입니다. 와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제거 외에 또 다른 산림의 기능을 적어보세요. 산림의 기능. 자, 동물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전국 9개 다목적 댐이 가지고 있는 총 저수량보다 1.7배나 더 많은 193억 톤의 물을 저장합니다. 숲은 마치 인공댐과 같이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유량을 줄이는 홍수 조절 기능을 발휘합니다. 또 가뭄에도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잘 가꾸어진 화렵수림은 불량림보다 갈수기에 헥타르당 1일 2.5톤의 물을 더 흘려보냅니다. 이와 함께 잘 가꾸어진 숲은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와우, 나무가 이런 기능도 있네, 그치?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목재를 제공하고, 그치?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어주고,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 인공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까 영상에 나왔었지.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물을 공급하며 수질을 정화한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산림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네.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어 비가 올 때나 물이 흘러갈 때 흙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하천 바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산사태도 막아주는 거지. 그치? 뿌리들이 막
뻗어져 있어서 흙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사태 등의 재해를 방지한다. 그지? 그래서 산사태를 방지해 주는 거고,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정화도 가능하고, 소음을 방지하고 바람을 막아준다. 이제 산림이 많으면 소음도 막아주지. 잎들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흡수되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피톤치드 해가지고 막 산림에서 산림용 한다고 하잖아. 그지? 쾌적한 생활 환경도 제공해주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그지?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되고. 그치? 그리고 여름철 열섬 현상을 줄여준다. 자, 열섬 현상은 뭐냐면, 열대야에 의해서, 도시 부분에,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제 섬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나무를, 산림을 도시 안에 또 잘 심으면, 이제, 이런 열섬 현상을 막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 열대야도 막아준다는 얘기지. 산림을 옥상 정원이라고 옥상에, 빌딩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 기온을 몇 도씩 낮춰준대. 이것처럼, 열섬 현상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4번, 탄소 중립에서 산림은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약 619만 헥타르로 국토의 약 63%를 차지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탄소 중립을 위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끝에 몇 가지를 정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보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입니다. 유휴 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 숲을 늘리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유휴 농지, 섬 지역 등에도 나무 심기 사업을 확대해 새로운 탄소 흡수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 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 경영을 활성화하고 종자 묘목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해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 목재 이용을 늘려서 탄소 저장, 대체 효과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 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와우, 탄소 중립을 위해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 그치? 자,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나무를, 능력이 높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지, 그지? 죽은 나무는 탄소를 배출하니까 베어, 목재나 산림 바이오매스로 활용합니다. 이거 나왔었지, 바이오매스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나무 종류만, 그치? 이러면 또,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어, 잘 베어 사용하여 산림을 순환하도록, 그치? 자, 많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지, 그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나무만 심으면 안 되고. 자,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알아봅시다. 자, 1번, 커피박. 커피 찌꺼기는 매년 세계적으로 1000만 톤 이상 발생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래. 커피박으로 만든 화물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을 적어보세요. 버려지는 찌꺼기를, 그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인데, 커피박으로 만든 화분.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커피박 화분. 이제 버려지는 찌꺼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무슨 활용이라고 하냐면,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새롭게 만들어 활용한다는 거.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지. 2번, 커피박 화분에 방울토마토 씨를 심고 키우며 방울토마토 한 사리를 관찰해 보세요. 방울토마토 한 사리 과정을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자, 씨를 심고 어떻게 자라서 방울토마토를 얻는지 우리 영상으로 하나 보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선생님 중요한 부분만 보여주려고 좀 잘랐는데, 자, 그치. 씨를 먼저 심어야겠지. 물을 줬는데, 언제 떡잎이 나왔어? 6일차 때, 그치? 그리고, 자, 떡잎이 나오고 나서 좀 지나서 꽃잎이 나왔지. 그리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폈지. 그리고, 자, 꽃가루 과제가 끝나면, 이제,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지. 자, 3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여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도씩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적어보세요. 자, 가정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 집에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우리 힌트 영상을 좀 보고 답을 한번 써봅시다. 가정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법.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줄이기. 가전제품 대기 전력 차단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장보기 팁을 확인하세요.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 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팁을 확인하세요.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과 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자, 이런 것도 다 정리해 주시네, 그치? 자, 가정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난방 온도를 2도씩 낮추고 냉방 온도는 2도씩 높인다. 이게 기준 온도 얘기하는 거지. 자,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인다. 밥을 많이 해놓고 보온 기능을 좀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서 먹는 게 낫겠지. 냉장고 적정 용량을 유지한다.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냉장고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이 대기전력은 뭐냐면 우리가 콘센트를 꽂아 놓으면 내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기전력이라는 전기를 조금씩 쓴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바로 스위치를 온하면 바로 쓰려고. 자, 대기하다 보니까 이 전력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를 콘센트를 빼거나 아니면
이 멀티탭의 스위치를 끄거나 이런 방법들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그치? 음식물 쓰레기도 여러 가지로 처리하는데 많은 탄소가 발생하니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뭐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 그치? 요즘에 뭐 학교에도 일회용 컵 안 쓰고 개인 컵을 가져와서 쓰라고 하지.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그치? 맞아. 집에서는 일회용 컵 잘 안 쓰긴 하는데, 그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이제 우리 분리배출을 잘 해야겠지. 요즘엔 투명 페트병은 따로 배출하지, 그치? 재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장바구니를 이용해 비닐 사용을 줄여주는 것도, 이거는 엄마가 장 보러 가면 장바구니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네. 그치? 이제 학교에서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 학교에서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전자기기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 자, 우리가 교실 내에 뭐 전자기기가 있으면 코드를 안 쓸 때는 코드를 빼놓거나 빈 교실의 조명은 끈다. 이제 우리 뭐 체육 활동을 하러 운동장에 나갈 때는 이제 조명을 꺼야겠지. 물을 절약하고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설치하는 건 뭐 학교에서 할 거고 물을 절약하는 건 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우리 급식을 하다 보니까 욕심 부려서 많이 담았다가 못 먹는 경우들이 좀 있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이거는 뭐 영양사 선생님께서 그치? 해줘야 될 것 같고. 교내에 텃밭 채소를 기른다. 이걸 학교에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이거 쓰레기 잘 버려야겠고.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학교에서도 개인 컵을 사용하면 좋겠지. 자, 1.5도시의 약속, 탄소 중립. 우리 마지막 페이지네, 그치? 넷제로와 탄소 중립의 차이는 엄청 길게 써 있는데 선생님이 영상으로 넷제로와 탄소 중립의 차이가 뭔지 우리 설명해 줄게.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포괄하는 온실가스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등 6가지입니다. 반면 탄소 중립은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 고려합니다. 즉, 전체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잘 봤지? 넷제로는 6가지 온실가스를 모두 0으로 만드는 거고, 탄소 중립은 그 중에 이산화탄소, 그치? 자, 배출량이 제일 많은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거지. 탄소 중립은 왜 필요한가? 지구의 온도는 지난 500만 년 동안 16도씨를 넘은 적이 없대. 근데 20세기 초에 오랜 동안 14도씨를 유지했던 지구 평균 온도는 100년 만에 1도씨가 올라가 21세기인 지금 15도씨가 되었다. 이 상승 속도는 정말 빠른 것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면 2100년에는 17도씨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물론 그 어떤 동식물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많은 기후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이려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미 1도씨 상승하여 폭염과 혹한이 등 이상기후,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식량 부족, 기후 난민 증가,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서 탄소 중립은 꼭 필요하다. 그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